먼저 당대표 후보자들만 부산의 자랑스러운 오선 의원 조경태 의원과 만나 둘이 손잡고 김기현을 대표로 만들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김조연대, 김나연대 잘했죠? 김조연대, 김나연대 잘했죠? 당대표는 당의 얼굴입니다. 국민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것도 없이 어딘가에 기대고 얹혀 사는데 거대한 민주당과 싸워 이긴다. 어림도 없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공신의 자리를 왕의 비위만 맞추던 소위 윤핵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 후보로 나오신 이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생명 건 단식 해봤습니까? 신념을 지키기 위한 삭발 해봤습니까? 선당 후사를 위해서 험지에 출마 해봤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영상을 쭉 보니까 삭발을 해본 사람은 황교안 후보만 있는 건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 2019년이죠. 예. 그 이른바 이제 패스트트랙에 이제 그 민주당의 이제 폭거가 진행됐을 때 당시 예. 당 대표였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삭발하고 단식까지 했었죠. 그래서 상당히 유중한 상황까지 갔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이 광화문에서 이른바 태극기 부대들과 함께 거의 매주 그 전 당이 모여서 장애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노력과 그 고생한 건 뭐 국민들이 다 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2020년의 총선에서는 참패로 나왔거든요. 예. 본인도 아까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도 종로에 험지 출마했습니다만 낙선하고 저도 낙선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니까 예. 당대표의 고생, 당대표의 삭발 단식 그걸 뭐 주장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당의 승리에 도움이 됐느냐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 데 기여를 했느냐 예. 오히려 국민들의 민심으로부터 벗어났느냐 이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는 황교안 대표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또 제가 송파병 당원 연수회 때 모셔서 와서 제 칭찬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저도 뭐 다 이해합니다만 예. 결국은 4인 4색의 저 자기만의 장점들을 부각시켜서 그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건 다 이해를 하고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결국 당원들이 판단하는 것도 80만의 당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략적으로 어떤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대통령과도 신뢰관계를 맺고 또 당정이 하나가 돼서 일체가 돼서 내년 총선에 수도권 승리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시작할 단계이기 때문에 저 네 분들의 저 사자후들이 당원들의 선택에는 이제 하나씩 쌓여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을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네. 우리가 모두 부산 갈매기다. 김조연대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기현 후보가 당선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조경태 의원이 거기에 협조를 해줬다 해서 크게 늘어나고 좀 그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김기현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어대현을 주장하시는 네, 저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주장을 예. 합니다. 그래서 뭐 조경태 의원이 협력해 준 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치고 대세 자체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조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예비 경선에서 낙선을 했으니 뭐 대세가 있는 사람한테 가서 지지를 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야 본인이 나중에 뭐 공천받는 문제라든지 또 당에서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성 있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경태 의원의 저런 모습은 결국 뭐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야 최대한 힘을 모아가지고 첫 번째 경선에서 그냥 50% 이상을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경태 의원까지 끌어안았지만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네. 김장연대에 이어서 김나연대 그리고 이제 김조연대까지 이렇게 내세우는 김기현 후보 지금 지지율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한 여론조사 결과를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은 이제 양자 대결로 이제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추이가 김기현 후보가 49.1%, 안철수 후보가 42% 나타나고 있고요. 다자 대결 추이도 좀 보여주시죠. 네, 4명의 후보 지지율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38.6, 29.8, 천하람 후보가 3위네요. 16.5, 황교안 후보 10.7%입니다. 최근에 뭐 여론조사가 기간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김기현 후보가 좀 1위를 지키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김기현 후보가 앞서가는 건 뭐 저도 전반적인 우리 당의 분위기를 보고 우리 주위의 당원들의 이렇게 의사를 물어보면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1위 선두권이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김조연대, 김나연대 강조하는 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본인이 이른바 이제 대통령의 마음을 얻어서 안정적인 일체형의 당정 관계가 필요하다고 당원들이 인정해 줬기 때문에 선두권을 형성하셨으면 제가 볼 때 김기현 후보께서는 남의 어떤 연대를 이야기하는 거 이제는 좀 그만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본인의 메시지, 본인의 어떤 총선 승리의 전략, 비책 이런 것들을 안철수 후보와 좀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내놓는 것이 아마 선거 중반 넘어서는 필요하다는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앞서가고 있는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와 양강구도가 형성되긴 합니다만 제가 보건대는 관전평으로 말씀드리면 천하람 후보가 저렇게 좀 약진을 하는 모양새라고 한다면 15%를 넘었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결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단은 좀 굳어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기는 힘들어지는 거죠. 황교안 후보도 일정 정도의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결선 투표 가기 전에 천하람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가 있는 표를 일정 정도 뺏어오겠다는 지금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예. 저는 향후에 좀 재미있게 봐야 될 대목은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 사이의 지지율의 격차의 변화가 얼마 정도 있을지 그 부분이 아마 저는 1차 투표 전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는 어쨌건 이제 결선 투표를 어떻게든 안 가기 위해서 이제 김조연대까지 했는데 3, 4위들이 만만치 않게 네. 차지하고 있고 게다가 천하람 후보는 골든 크로스 될 것이다. 안철수 후보 자기가 2등으로 갈 것이다.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는 저는 좀 낮다고 보는데 물론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가 갖고 있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한계는 있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나 아니면 2030으로 불려지는 2대 남들이 지지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비명계로 분류되는 비명계가 아니죠. 비윤이죠. 비윤, 반윤으로 분류되는 분들, 이분들 중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기 좀 그렇다 하는 분들이 지금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 개인의 어떤 개인기로 저만큼의 지지율을 가져오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을 바꿔서 이준석 전 대표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천하람 후보가 갖고 있는 한계는 이준석 전 대표의 그늘 아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그 상승세의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약간 좀 소강 상태지만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나 또 윤핵관들이 안철수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골든크로스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요즘 약간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천하람 후보가 나오는 바람에 표가 분산되니까 더 이상 공격을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공격을 하면 또 반발 심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 상태로 계속 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뭐 그 순위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이런 어떤 상황이 끝까지 계속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천하람 후보의 골든크로스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변수는 이제 두 가지라고 하는 하나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자기는 원치 않고 자기는 친윤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일단 비윤으로 찍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윤으로 자리매김은 되어 있는데 친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해서 윤핵관 쓰지 말하면 쓰지 않고 윤한연대 쓰지 말하니까 쓰지 않고 그러니까 색깔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진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천하람 후보의 등장으로 인해서 안철수 후보의 사실은 선거 전략은 일정 정도 변화를 모색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정쩡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빈틈을 천하람 후보가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의 친윤도 비윤도 아닌 그 열정과 냉정 사이에 있는 그 애매한 상태가 표를 주춤하게 만들고 일정 정도 우리 당원들 중에 있는 일정 정도의 비윤계나 이준석계에 그 입당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이 빠른 속도로 천하람 후보에게 가고 있는 현상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하나 변수고요. 두 번째 변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치고 올라가서 표를 더 외연을 확대해서 안철수 후보를 이길 정도까지 되려면 천하람 후보는 이준석 계보라는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천하람 후보보다 이준석 대표가 뉴스에 더 많이 노출이 되고 마치 이준석 계보의 4인방의 라인업 중에 하나로 천하람 후보가 되는 것은 우리 당의 이준석
걔보다 이준석 아바타라는 이미지가 있으면 천하람 후보가 20% 이상을 치고 올라가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람 후보도 중반전 넘어서는 또 다른 전략을 모색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떤 후보 다 좋아합니다. 네. 간략하게요. 정치는 한때 적이었다가 동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랑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 적입니까, 동지입니까? 정치적으로 톰과 제리죠. 톰과 제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로 두 분의 이제 감정이나 이제 그동안의 인연이라는 게 필요하면 같이 협력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또 싸우기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감정의 고리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갑작스러운 질문에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네. 네. 과거에 보면 이제 적이었다가 동지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본인들의 이제 캐릭터 이런 게 영향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 두 분은 그렇게 되기는 그 캐릭터상 쉽지 않지 않은가. 앙금이 아직 남아 있는 거군요.